안녕하세요. 임산부 TV 시청자 여러분. 한국 마더스F의 한정열 교수님께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해서 초기, 중기, 말기 세 파트로 나눠서 임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신을 알게 된 그 순간, 저도 참 그 순간이 많이 떨렸는데요. 임신을 알게 된 그 순간 어땠는지, 바로 임신 초기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것이 이게 임신 전에 먹은 약들은 괜찮은지, 또 먹었다면 언제 아기들이 기관 형성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교수님.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마더스F가 이 약에 대한 상담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임신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해서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임신 초기에 대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을 주시게 되실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드릴 말씀은 임신이 되면 초기, 중기, 말기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교수님. 임신을 이제 보통은 이제 초기, 중기, 말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보통 생리 시작일부터 13주까지를 이제 임신 일기, 이제 초기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4주부터 26주까지를 이제 2기인 중기라고 하고, 그리고 26주 이후부터 출산까지를 임신 말기 또는 3기라고 합니다. 네. 하지만은 이제 아기의 어떤 기형이나 발달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시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태아의 발달 시기에 따라 이제 분류하는 게 더 맞는데요. 네. 우선은 이제 수정 후 2주, 우리가 이제 수정 후 2주면은 이제 보통 임신 2주라고 그래요. 임신은 이제 2주.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따지니까. 네네. 그래서 수정 후 2주까지를 착상 전기, 네네. 그리고 수정 후 2주 이후부터 8주까지를 네. 기관 형성기, 그리고 네. 이제 수정 후 8주 이후, 네. 임신으로 따지면 10주죠. 네. 10주 이후를 태아기라고 태아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교수님, 우리가 이게 보통 임신을 알게 되는 시기가 이게 각자 다른 거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4주 전에 알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게 넘어서 8주나 되어서나 이제 알기도 하게 되는데, 이때 보통 우리가 임신을 알게 되는 경로가 대부분 임산부님들은 테스트기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 테스트기에 이 두 줄이 뜨는 요 시기는 보통 몇 주 정도 되는 건가요, 교수님? 보통은 이제 이제 생리가 빠지면은 혹시는 임신인가 싶어서 네네. 이제 소변 검사를 하게 되죠. 네. 그때 대개는 알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신뢰할 만한 이제 그때는 아마 이제 생리 빠진 첫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은 이제 생리 예상일보다 4, 5일 전에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다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혹시는 이제 임신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제 미리 생리 전에도 알 수 있고, 또 좀 더 정확하게 알려고 한다면 네네.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검사. 임신 호르몬을 이제 확인해서 하여튼 보통 수정 후 한 9일 정도 되면은 혈액 검사를 통해서는 또 진단이 된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알 수 있고요. 하지만은 이제 또 생리가 불규칙하신 분들은 이제 한 8주나 돼서도 그때 이제 임신인가 보다도 증상이 있을 때 소변검사나 또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중에 혈액 검사가 나와서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이 혈액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몇 이상이 나와야지 우리가 임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우리가 임신 호르몬 한 5 미만의 비임신 상태라고 이야기하니까 어쨌든 5 이상이라면 이제 이제 임신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저희가 이게 살면서 약을 안 먹고는 살 수는 없어요. 참. 네, 네. 네, 그런데 네, 네. 임신 4주 전에 먹은 약은 괜찮다. 또는 모르고 먹은 약은 괜찮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가 맞는 말인지 정말 괜찮은 건지 교수님. 예. 네. 어떻게? 이제 보통은 이제 뭐 계획된 임신 같으면 네네. 뭐 미리 약을 끊는다거나 좀 안전한 약으로 바꿔서 약을 드시면은 뭐 태아에 영향이 적겠죠. 네네. 하지만 이제 대부분이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다 보니까 임신을 알기 전인 이제 착상 전기 소위 이 착상 전기에 이제 임신을 그때 이제 대개는 약물에 노출이 되는 거죠, 사실은. 네. 이제 그때 이 약물이 태아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때는 이제 수정이 됐을 때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제 수정체가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통은 이 수정체가 한 1, 2주는 지나야 자궁 내에 착상이 네. 되고 네. 그 전 단계에서는 이제 세포 단계로 있는 거죠. 네네. 이제 세포들이 분열하는 단계. 그래서 그때 어떤 그 약물에 의해서 이 세포들이 데미지가 많다면은 유산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세포들이 이제 계속 분열을 잘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출산할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일부 약물들은 이제 우리가 반감기라고 그러는데 체내에서 이제 남아있는 이제 소위 잔류하는 이제 기간이 긴 약들, 네네. 이제 그런 약들은 이제 이 시기에 노출돼도 네. 기간 형성기까지 넘어가서 네.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4주 전은 아직 이 세포 분열 단계인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아기를 임신하게 되면은 과연 기관 형성은 언제쯤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저도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이 귀는 언제 생기는지, 코는 언제 생기는지. 그래서 제가 이게 기관 형성할 때, 지금 생각나는 노래가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여기 교수님. 네. 머리, 어깨,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귀, 코, 입. 귀, 네. 코, 입은 언제 생기는지. 네. 교수님.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수정체가 네. 이제 자궁 내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1배엽, 4배엽, 중배엽 네. 이런 것들이 네네. 이제 그렇죠. 발달하면서 네네. 이제 기관 형성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수정 후 8주, 임신 10주까지 네. 해서 대부분의 이제 뇌라든가 네. 또는 신장 이제 뭐 눈, 코, 입도 마찬가지죠.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10주가 넘어간다. 네. 10주. 근데 그때는 이제 아기가 이미 다 만들어진 다음에 네. 소위 말하는 이제 성장과 성숙을 하는. 네. 그러니까 세포들이 분열되고 세포들이 또 기능을 이제 발휘해서 네. 결국은 이제 커진다거나 네. 또는 이제 기능적으로 발달하는 이제 그런 이제 시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4주 그리고 10주 이 사이가 가장 중요한 거군요. 4주에서 그렇죠. 10주. 그렇죠. 임신 4주부터 10주. 네. 예. 그리고 또 기관 형성이 되고 나서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또 궁금했던 게 이 분만 예정일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교수님. 네. 분만 예정, 요거에 대해서, 예정일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실까요? 보통 우리가 임신 기간을 이제 280일이라고 280. 하는데요. 네네네. 마지막 생리 시작일부터 이제 그 280일째가 네. 이제 그 출산 예정일이 되는 네네.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출산 예정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예를 들면은 뭐 하여튼 그 올 같은 경우에 네네. 1월에서 3월이다 그러면은 네. 이제 9개월을 더하고 이제 날짜 같으면은 네. 이제 거기에 7일을 더하면은 네네. 이제 출산 예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네. 예를 들면은 그 마지막 생리 시작일이 2월 15일이라면 어떻게 출산 예정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월 15일. 그렇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올 같은 경우는 네. 이제 2에다 9를 더하면 이제 11월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날짜는 15일에다 7을 네. 더하면 네네. 22일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제 11월 22일이 출산 예정일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월에는 9를 더하고
네. 그 다음에 일수에는 7을 더하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네네. 만약에 이제 이제 4월부터 12개월, 네네. 4월부터 12월까지라면은 네네. 보통 이제 3을 빼게 됩니다. 3을 빼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렇게 계산이 되는군요. 그런데 그 임신 초기에 이 증상들이 또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임신 초기 증상들이 이게 따로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은 졸리거나 또 입덧 도 많이 하죠. 입덧도 그렇죠. 많이 네, 하고 또 배가 땡기시는 분들도 있다 하거든요. 요럴 때는 그리고 또 착상혈 중요한 네. 건 착상혈. 이 착상혈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임신 초기 증상이 다 맞는 현상인지 예. 그렇죠.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우선은 이제 졸립고 네. 이제 피곤하고 또 이제 배도 땡기는 것 같고 네, 맞아요. 또 네. 일부에서는 이제 질출혈이 있을 수 있죠. 예, 질출혈. 근데 이제 이런 질출혈이 만약 2주 이내라면 수정 2주 이내라면은 착상혈일 가능성이 많고요. 착상혈. 또는 이제 뭐 그 이유라면은 혹시는 이제 유산과 관련돼서 네. 뭐 절박유산이나 네.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네네. 또는 이제 그 자궁내가 아닌 뭐 자궁의 임신으로 이제 나팔관 임신이나 네. 이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임신이 확인되면 가능하면은 이제 산부인과에 가서 초음파를 빨리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빨리 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든 임신 증상이 다 맞는 건 아니고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은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비슷하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예, 네. 예. 그럼 교수님 그 엄마들이 가장 두근거리고 또 다른 문제인데 이때 이제 막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Can you feel my heart? 내 그 심장 소리가 들리냐 이럴 정도로 기형아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기형아 검사할 때 굉장히 많이 떨렸거든요. 이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네. 근데 이때는 또 어떤 검사를 하게 되는지 교수님 궁금하거든요. 네. 우선 이제 그 기형아 검사라고 하면은 이제 구조적인 기형은 대개는 이제 뭐 초음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형아 검사라고 하면은 네. 뭐 염색지성 같은 거, 예를 들면 다운증후군이나 그런 거 또는 뭐 문해아나 척추이분증 같은 것들을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물론 뭐 문해아나 척추이분증 같은 경우는 일부는 초음파를 통해서도 진단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제 엄마 혈액이라든가 양수 내에 이제 알파 피토프로테인이라는 호르몬을 통해서도 이제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산전 이제 기형아 검사는 보통 이제 12주경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그 엄마 혈액으로 하는 스크린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하는 이제 진단적 검사인 뭐 유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가 있죠. 그래서 스크린 검사는 이제 스크린 검사나 진단 검사 장단점이 있는데요. 스크린 검사는 이제 뭐 이렇게 그 1차, 2차 나눠서 하는 통합 검사가 있고 뭐 임신 16주부터 20주 사이에 한 번만 하는 코드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크린 검사는 보통 이런 이제 통합 검사나 코드 검사는 이제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그리고 이제 신경관 결손증 알아보는 그런 검사가 되겠고 또 요즘은 이제 그 좀 스크린이 상당히 정확하고 물론 이제 약간은 더 고가이긴 하지만 좀 정확한 검사가 이제 태아의 어떤 DNA를 엄마 혈액에서 이제 채취해서 검사하는 니프트 검사가 있습니다. 이 니프트 검사는 이제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증후군 말고도 13번 염색 지상인 이제 카타오 증후군이나 또는 이제 성염색 지상인 터너 증후군을 이제 스크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스크린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는 경우에 이제 대개는 뭐 양수 검사 같은 경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진단 검사는 물론 이제 스크린 검사는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비용도 더 싸고 또 이제 안전하죠. 엄마 혈액으로 검사하니까 태아병에 줄 가능성은 이제 없죠 거의. 그렇지만 이제 정확도 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고요. 근데 대신에 진단 검사인 육모막 검사나 양수 검사는 이제 비용이 비싸지만
이제 또 이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렇죠. 아주 높은 리스크는 아닌데 굉장히 정확한 검사죠. 아, 그리고 이런 검사를 통해서 네, 좀 더 이제 추가적인 네, 뭐 예를 들면은 마이크로 딜리션이라고 해서 미세결실 네, 같은 네, 로 이제 어떤 디조지 증후군이나 네. 뭐 일리암 증후군이나 또는 프라델리 증후군 같은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확인 가능합니다. 아, 근데 교수님, 이런 검사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이런 검사들이. 이제 스크린 검사는 뭐 태아한테 영향을 직접 주지는 않죠. 하지만은 이제 그 육모막 검사나 이제 양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아기를 잃을 확률도 한뭐 문헌에 따르면 한 네. 1000명당 1명 정도 네. 잃을 수 있는 걸로 아. 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이게 기형아 검사하면은 이게 정상이면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건지 또 궁금하거든요. 우리 소위 말하는 기형아 검사라고 하는 게 이제 초음파나 이런 이제 혈액 검사 또는 네. 양수나 육모막 검사인데 음.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면 네. 뭐 대부분은 괜찮다고 보는 거죠. 아, 그렇죠. 하지만 이제 이런 산정 검사의 한계가 네. 뭐 혹시나 이제 뭐 지능 이상이라든가 또는 뭐 자폐증 같은 거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진단할 수는 없는 이제 한계가 있죠. 아,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안심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이때 나오는 기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우리 임산부님들이 계시는데요. 어떤 기형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이제 크게는 뭐 스크린 검사하고 스크린, 진단 검사가 네. 나눌 수밖에 없는데 스크린 검사는 이제 통합 검사나 코드 검사 이런 것은 이제 다운 증후군하고 에드워드 증후군 그리고 이제 신경결손증이 문해아나 척추 이분증 같은 네. 것들을 이제 스크린하는 거죠. 진단하는 건 아니고. 아, 그래서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에 네. 이제 진단적 검사인 이제 양수 검사나 네. 육모막 검사 같은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양수 검사나 육모막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 염색체가 23개가 쌍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네. 46개가 있는데 이것의 전체의 어떤 숫자를 본다거나 네. 또는 염색체의 어떤 모양 또는 이렇게 전이 또는 뭐 결실이 있는지 또는 추가된 부분이 있는지 이제 그런 것까지도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혹시나 이제 미세 결실 같은 거 네. 네, 그런 경우도 이제 어떤 지능 문제라든가 기능 문제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검사도 이제 비용을 더 들인다면 네. 검사 가능하죠. 이 비용을 더 들어야지. 예. 예, 전체적으로 또 그렇군요. 근데 저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다운 증후군은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네. 이 나머지는 잘 몰랐던 것들이었거든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다른 이 검사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요즘 현대들은 이 술과 담배를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 그렇죠. 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임신한 줄 모르고 뭐 술을 한다든가 담배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 많이들 하시는데 그런데 이 모르고 한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교수님. 이제 워낙에 그 약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술 담배도 네. 사실은 이제 계획되지 않은 임신부들이 임신 초기에 많이 노출되죠. 네. 또 계획된 임신이라 하더라도 혹시나 이제 임신 알고도 네. 이제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음. 근데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술 담배는 상당히 아기한테 영향을 줍니다. 네.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술 같으면은 이제 거기 알코올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태아알코올 증후군을 네. 유발할 수 있고 이 태아알코올 증후군에는 지능 저하라든가 또는 뭐 안면 이상이라든가 네. 성장 장애 또는 뭐 다른 기형 같은 것들을 동반할 수 있고요. 네. 또한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흡연에 있는 그런 물질들 때문에 혹시는 아기가 이제 뭐 원청이가 난다거나 네. 또는 잘 못 큰다거나 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태어난 후에도 이제 뭐 주변의 부모가 네. 이렇게 흡연을 하는 경우에 이제 영아 돌연사 증후군 같은 게 네. 이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술과 담배는 전혀 안 되는데 제가 임신했을 때 교수님, 제가 박스채로 무알콜 예. 맥주를 참지 못하고 무알콜 맥주를 막 박스채로 음. 사다 먹고 그랬거든요. 이 예. 무알콜 맥주는 어떤가요, 교수님? 이제 일부 연구에 의하면 무알콜 이제 맥주에도 어느 정도 적은 퍼센트지만 알코올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이 있어요. 어쨌든 네. 그 드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네네. 이제 이런 이제 알코올이나 흡연이 중요한 이유는 네. 이런 물질들이 이제 구조적인 기능을 잘 유발하진 않아요. 하지만은 주로는 이제 신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네. 이제 이런 것이 노출이 되면은 뭐 지능자도 가져올 수도 있고 네. 또는 뭐 자폐증 같은 것도 올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학령기행 학습장애나 네. 또는 ADHD 등 같은 것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꼭 임신을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네. 이런 물질에 노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맥주는 그렇고 또 담배는요, 못 끊을 경우 전자담배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전자담배는 어떻습니까, 교수님? 물론 이제 뭐 담배보다는 네. 뭐 전자담배가 좀 더 안전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은 전자담배도 이제 니코틴이 기본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네네네. 니코틴은 이제 발암물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물질들이 태아에게 장기적으로든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담배도 참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술과 담배는 절대 안 되는 거고 무알콜 그다음에 전자담배도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군요. 저희가 오늘 그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분위기를 오늘은 좀 바꿔봤어요. 네. 이게 이제 모니터도 설치해보고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과 함께 또 사연을 받는 코너도 저희가 마련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소통의 우체통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제와 맞는 사연이 있으시면은 뭐 아니면 또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저희가 받아서 이제 답변을 받는 그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이 또 왔는지 제가 자 보겠습니다. 자 소망의 우체통 한번 보겠습니다. 자, 네. 자 여기 보시면 파주의 강모모 씨가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네. 임신 반응 검사 이 두 줄이 나오셨대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지만 출혈이 조금씩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출혈이 있었는데 아기가 자리 잘 잡았는지 궁금하시다고 그래서요. 교수님 어떤가요? 우선은 임신 반응 검사의 이제 양성이라는 이야기는 임신이라고 보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그렇죠. 네. 임신 반응 검사는 이제 태반에서 나오는 임신 호르몬인 HCG를 이제 체크하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신인 건 맞고요. 네. 이제 질출혈이 있다면은 네. 혹시는 이제 2주 이내의 질출혈, 수정 2주 이내의 질출혈이라면 혹시는 착상혈일 수도 있죠. 네. 하지만은 이제 워낙 임신 초기에는 이제 유산이나 그런 거 관련해서 네. 이제 출혈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자궁내 임신이 아닌 네. 이제 그 자궁의 임신으로 나팔관 임신이나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또 출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산부인과에 가셔서 네. 초음파를 해보시면 네. 이제 금방 정상 임신인지 또 자리를 잘 잡았는지 네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파주의 강모모 씨 시원한 답변 들으셨지요? 저희는 그래서 임산부 TV에서는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유튜브 댓글로 글을 올려주시거나 하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답변을 원하신다 이러시는 분들은 저희 그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 마더세이프도 교수님 어떻죠? 언제나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다. 교수님 오늘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